중국에서만 존재하는 27가지 신기한 것들. 결혼식 한 달 전 피우는 신부의 눈물. 경찰이 근무 중 거위를 활용하는 일. 월마트에서 악어와 상어 고기를 구매하는 것.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연인을 임대하는 일까지. 광대한 중국은 전 세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많은 특이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유령 결혼식과 같은 풍습을 통해 중국에서의 27가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살펴보면 당신은 분명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매달린 무덤.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장례 방법은 매달린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 관을 매달아 놓는 것은 이 고대 장례 관습에 대한 간단한 이해입니다. 중국에서의 매달린 무덤은 고인의 관을 위험하게 가파른 절벽에 매달아 놓는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절벽이나 높은 동굴은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고요한 장소를 제공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런 높은 곳에서 고인은 인간 세계의 번잡함에서 분리된 채로 푸른 하늘, 강,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믿음에 따르면 가파른 절벽에 매달린 관은 고인을 더 높은 힘과 조상에게 가깝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연의 영향으로 오래된 관은 점차 퇴화하고 부서지며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더 낮은 위치에 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관은 더 크고 색상이 더 선명합니다. 중국의 유령 결혼식 26건. 고인과 결혼하는 관습, 즉 명쿠는 기원전 17세기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젊은 남성이나 여성 중 결혼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그들을 위한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점을 봅니다. 점사가 좋으면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령 중매인을 통해 적합한 배우자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고대 중국 관습에 따르면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던 젊은이가 불행히도 사망하게 되면 가족은 결혼식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가족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부와 신랑 둘 다 사망한 경우 가족은 상징적인 피규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규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대우하고 대화합니다. 신랑이 살아있고 유령 신부와 결혼하는 경우 신부의 이미지는 제단에 놓입니다. 결혼 전 울기 의식. 전통적인 결혼 준비에서 신부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결혼식 당일 전의 울음소리가 신부의 효성, 미덕, 그리고 지혜를 나타냅니다. 결혼식에서의 울음은 중국 결혼식의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신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부의 감에 오르기 전에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은 부모와 친척에게 작별을 고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식 전 한 달에서 3달 또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 울어야 합니다. 울음이 크고 많을수록 그것은 그녀의 효성, 미덕, 그리고 지혜를 더 잘 드러냅니다. 반대로 신부가 울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우는 경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꾸짖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더 큰 울음이 더 생각이 깊은 결혼 생활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시간 건물 사이를 지나는 교통 시스템. 중산을 방문하면 그 교통 시스템에 놀랄 것입니다. 특히 기차 노선이 건물을 통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중산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주거 단지를 지나거나 위를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따르면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역 이름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 방송에서는 다음 역이 김가족의 회전, 타가족의 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지나갈 때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처녀차. 처녀차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단순한 차의 종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차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독특함은 차잎이나 맛이 아니라 수확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처녀차는 중국의 하이난 지역에서 자생하며 오직 어린 처녀들에 의해 입으로 수확됩니다. 수확한 차잎은 그들의 가슴에 놓인 바구니에 담깁니다. 이 차를 시도해본 사람들은 우려낸 차가 상쾌하고 독특하게 맛이 좋다고 언급하며 처녀의 침, 땀,
그리고 천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차를 드셔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귀뚜라미 싸움. 귀뚜라미 싸움은 중국 귀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오락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통은 지속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즐겨지고 있습니다. 각 귀뚜라미 전투자는 수천 달러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종류는 인도 전투 귀뚜라미로 마을 주변의 들판에서 발견됩니다. 이 귀뚜라미들은 큰 머리, 강한 턱, 그리고 강력한 뒷다리로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각 귀뚜라미는 무게를 재고 다양한 체중 범주로 분류됩니다. 대회 하루 전 수컷 귀뚜라미들의 전투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암컷 귀뚜라미가 상자에 놓입니다. 배를 나누지 않음. 중국어에서 배는 분리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피하여 배를 먹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 모두에게 불운과 불행한 사건을 피하고자 합니다. 소변으로 삶은 계란, 버진 보이차라는 특이한 음료 외에도 소변으로 삶은 계란은 또 다른 기괴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중국 저장성에서 유명한 특산물입니다. 이름을 듣기만 해도 오싹할 수 있지만 맛본 많은 관광객들은 이 요리를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저장성의 이 유명한 요리는 10살 이하 소년의 소변으로 계란을 하루 밤낮 삶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대의 믿음에 따르면 이 요리는 어린 소년의 소변이 깨끗하고 불순물을 정화하며 불운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 맛있고 영양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요리를 시도해볼 용기가 있나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확실히 시도할 용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거위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다. 중국 북서부 텐장성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서는 도난 방지를 위해 개 대신 거위를 보안 요원으로 고용했다. 거위는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 있으며 침입자가 접근할 때 큰 소음을 낼 수 있다. 또한 개는 종종 독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거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큰 거위는 종종 용감하며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필요시 공격할 수도 있다. 게다가 거위는 야간 시력이 좋지 않아 도둑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독바이트를 사용할 때 더욱 그렇다. 놀랍게도 거위를 도난 방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많은 무단 침입이 거위 순찰 덕분에 저지되었다. 중국의 18세기 발 억제 전통. 중국에서의 발 억제 관행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봉건 역사 전반에 걸쳐 거의 상징적인 특징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발이 귀족의 상징이라고 믿으며 각 발걸음이 우아하고 품격 있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발을 단단히 묶어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연곶 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발 억제가 여성의 미덕을 통제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발을 가진 여성은 쉽게 집을 나서기 어려워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발 억제의 결과는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해변에서 얼굴을 완전히 덮은 17명의 여성들. 해변을 산책할 때 중국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비키니 대신 전신 수영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맑고 하얀 피부를 포함한다. 태양은 피부의 적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많은 중국 여성들은 얼굴을 세심하게 덮어 눈만 드러나게 하는 전신 수영복을 입는다. 이것은 여성들의 얼굴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해파리와 조류로부터도 방어해준다. 이러한 수영복은 꽤 특이하게 보일 수 있다. 해변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감행할 수 있을까? 중국의 한 도시에 있는 16개의 자동개 벤딩 머신. 시장에서 또는 슈퍼마켓에서 개를 구입하는 것 외에도 지하철역의 자동 판매기에서 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개가 신선하게 유지되지만 살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계는 5도 섭씨로 유지됩니다. 각 개의 가격은 약 $2입니다. 개 외에도 이 기계는 위쪽 구획에서 생강 식초병도 판매하는데 이 두 가지 품목은 다소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개 외에도 중국의 벤딩 마신은 달콤한 페이스트리, 두부, 심지어 뼈 없는 닭발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더 푸짐한 음식 옵션을 원한다면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신선하게 조리된 면, 미리 준비된 계란, 깨끗한 채소, 그리고 즉석에서 튀긴 감자를 판매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는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와 코코넛 물도 제공합니다. 마리 바퀴벌레는 중국의 진미입니다. 여기서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퀴벌레로 만든 이 요리들은 여러분에게 소름을 돋게 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믿기 어려운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퀴벌레는 실제로 중국에서 진미로 여겨집니다. 중국 산둥성에서는 현지인들이 바퀴벌레를 BBQ, 삶기, 볶기 또는 튀기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튀긴 바퀴벌레는 그 풍부한 맛과 바삭한 질감, 그리고 기름진 맛으로 인해 진미로 여겨지며 많은 미식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 쓰촨성에서는 한 농장이 1000만 마리 이상의 바퀴벌레를 지역 레스토랑을 위한 식량 공급원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초밥은 이 특별한 재료로 준비된 요리 중 하나입니다. 초밥 조각은 일반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토핑으로 고기나 해산물 대신 바삭하게 튀긴 바퀴벌레가 올려집니다. 대만에서는 한 식품 공급업체가 건조 바퀴벌레 스낵을 소개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맛있는 스낵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튀긴 바퀴벌레 요리에 대한 진실이 흥미롭다면 우리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캔 속의 신선한 공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불립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발명가 청완비아오 첸관비아오는 정화된 공기가 담긴 탄산음료 캔 모양의 통을 만들었으며 가격은 5대만 달러, 즉 1미국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은 중국의 현재 환경 오염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다양한 제품 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누군가 깨끗한 공기에 빠져들고 싶다면 순수한 티베트 맛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교통 체증 대기 서비스. 중국은 약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인구 밀집 국가입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서는 교통 체증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 장기간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통체증 대기 서비스의 등장은 가능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누군가를 보내 고객의 차량에 앉게 하고 고객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호출하고 혼잡한 위치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의 남성 직원 2명이 몇 분 안에 도착합니다. 한 명은 고객을 오토바이로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차량에 앉아 이를 지켜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것으로 유명한 우한에서 나타납니다. 매우 흥미로운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에 살아있는 열쇠고리 동물.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롭지만 불안한 제품 중 하나는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열쇠고리입니다. 작은 거북이와 달면어 문페이스피쉬는 영양이 풍부한 액체로 가득 찬 플라스틱 봉지나 플라스틱 그릇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비밀 액체가 이 작은 동물들을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들을 행운의 부적으로 구매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쌍한 동물들을 그 끔찍한 물주머니에서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구매합니다. 물론 봉지가 밀봉된 상태에서 이 불쌍한 생물들이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며 이 비밀은 제조업체에 의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동물에 대한 이러한 대우가 매우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빌 드워프 왕국. 드워프 왕국은 단순한 동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운남성의 실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13,000헥타르를 차지하는 이 놀이공원은 30개 이상의 작은 집으로 구성된 드워프를 위한 미니어처 세계를 닮았습니다. 드워프들은 이 놀이공원의 독점적인 거주자입니다. 특이한 점은 드워프 왕국에도 왕과 여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보통 노란색 의상을 입고 3륜 오토바이를 타고 왕국을 탐험하며 돌아다닙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드워프들은 키가 130cm를 넘지 않는 배우, 댄서 또는 일반적인 중국인들로 아시아 각지에서 이곳으로 오며 정상 키 사람들의 편견을 피합니다. 자신들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들은 드워프 예술단을 결성하여 관광객들을 위해 서커스, 마술 및 뮤지컬 공연을 정기적으로 펼칩니다. 슈퍼마켓에서 악어와 상어 고기 구매하기. 월마트 체인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월마트에서만은 정말 기이한 품목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통째로 신선한 악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악어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과 함께 세심하게 얼음에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중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가장 무서운 통째의 품목은 아니다. 여기에는 만약 누군가가 상어 고기와 악어 고기 중에서 선택하고 싶다면 통째로 판매되는 상어도 있다. 그들은 중국 슈퍼마켓으로 가야 한다. 중국의 9월 12일 교통체증. 교통체증은 중국 시민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로 특히 매년 긴 연휴 전후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사건은 2010년 8월에 발생했는데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를 적절한 계획 없이 진행한 결과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끔찍한 교통체증은 120km 이상에 걸쳐 12일 이상 지속되었고 서서히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10,000대의 차량이 길에 갇혀 있었고 수백 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12일간의 교통 혼잡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중국 중산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보도가 8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도는 스마트폰에 몰두한 보행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보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정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 중독자를 비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찬물을 찾기란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감기나 이질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뜨거운 물이 건강에 좋고 몸의 자연적인 정화와 회복을 돕고 질병을 최소화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깨기 힘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 때문에 중국의 식당에 가면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차가 제공됩니다. 찬물 한 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별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구글,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나라에서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글 대신 중국에서는 바이두를 사용합니다. 틱톡 대신 도우인을 사용합니다. 메신저 같은 메시지 앱 대신 웨이보와 위챗을 사용합니다.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고국에 있는 친구들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 방화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빌리는 것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몇 시간 또는 몇 달 동안 이야기 상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빌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단돈 20위안, 미화 약 3달러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 30분 동안 온라인으로 동반자를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가격은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초보자는 시간당 20위안을 받는 반면 전문가는 시간당 최대 160위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날, 노동절, 국경절과 같은 연휴 기간에는 수요가 급증하여 많은 가짜 연인들이 예약이 꽉 찹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빌려보는 경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운 아이스크림 맛보기. 중국의 스촨 요리는 매운맛으로 유명하며 전통 요리에는 스촨 후추와 고추가 양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중산에 부엌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중산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너무 매워서 관광객들은 방문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중산에는 고추기름을 뿌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위에 스촨 후추 가루를 뿌린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이제는 이상하고 매운 변신을 거쳤습니다. 이 독특한 아이스크림 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 회피를 위한 가짜 이혼 세건. 중국의 세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단독 소유자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두 번째 주택부터는 판매 후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재산 소유권을 나누기 위해 소액으로 이혼 절차를 완료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에서 수백만 건의 위장 이혼을 초래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살 것이라는 공통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부는 심지어 즉시 재혼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숫자 4의 인기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미신이 존재해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13층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숫자 4가 불행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는 광둥어에서 숫자 4의 발음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중국의 많은 엘리베이터가 풍수 원칙을 따르기 위해 4층을 건너뛰는 것을 통해 이 현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20명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 티베트의 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 전에 소녀는 최소 20명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녀는 필요한 20명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산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날을 기다리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후 소녀는 파트너에게 기념품을 요청하여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일이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기념품의 수를 기준으로 최소 20번 이상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전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27가지 기이하고 매혹적인 중국에 대한 사실들을 탐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를 판매하는 편리한 자동 판매기부터 튀긴 곤충, 유령 결혼과 같은 독특한 음식 문화까지 포함됩니다. 정말 섬뜩하고 기이하지 않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